네, 안녕하세요. 예, 엄명조입니다. 손수환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학생들한테 우리 멘토 선생님께 물어볼 이 공부 습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뽑아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질문 수가 많았던 것들을 간추려서 이 시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 그러면 이 시간 관리를 하면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흔히 시간 도둑이라고 하죠. 네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 때 네. 그리고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도 사실 그런 방해 요소들이 되게 제 공부 시간 같은 거를 뺏는 거를 되게 경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폴더폰을 일단 바꿨어요. 핸드폰을. 네. 그전에는 뭐였어요? 기존에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바로 그 3월 달에 바로 그때 부모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바꿨고 폴더폰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3월 달까지는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썼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근데 이제 이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교실에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3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3월 말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네, 이제 네. 정말 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마인드는 진짜 고등학교 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절박함. 네, 근데 3월 달부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바로 폴더폰으로 바꿨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폴더폰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되게 좋았던 게 그 주변에 그 유혹 요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되게 그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것 중에 하나 유튜브, SNS, 웹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빼앗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공부할 때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확실히 더 시간을 공부에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유튜브나 웹툰 같은 거를 보긴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봤거든요. 한 1시간? 이 정도? 이 정도씩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아무리 이게 집에 가서 한다고 해도 막 너무 재밌다 보면 그에 빠져가지고 막 밤새고 막 이런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밤을 새진 않았지만 되게 늦게 자고 이런 것들을 좀 몇 번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조금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 패드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시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에서 잠금 같은 기능. 그래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가지고 1시간만 딱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후에는 아예 꺼지게 한다든지. 꺼진 다음에 다시 또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보신 앞에서 일부러? 네네. 일부러 이제 제 방에서가 아니라 부엌에서 이제 거실하고 부엌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부모님 거실에 계시고 부모님 이제 보시는 앞에서 이제 그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고 또 이제 공부에 많은 지장은 없게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지금은 그런 네네. 유튜브나 이런 걸 얼마나 봐요? 저 정말 이제 약간 그 리미트가 풀려가지고 네. 이제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좀 보는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기록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정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한번. 네. 보니까 보여드릴- 10시간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는 정말 예. 하는 고삐가 이제 게 풀린 없었던 거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3시간 막 이렇게 13시간 봤었고. 거의 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페인이라고 되겠는데, 그 본성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주 네. 보통. 근데 고등학교 생활 동안은 내 목표가 있으니까 네네. 이걸 다 차단을 시켰고, 네. 심지어는 엄마 아빠 있는 데 가서 일부러 보고. 네네, 그쵸. 엄마 아빠가 상당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보통 거꾸로잖아요. 제발 나와서 좀 봐라 하는데 거꾸로. 네네. 그만큼 의지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환경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바꿔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랬던 케이스죠. 근데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습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제 네네. 학교 시험 보게 되면 이제 공부 습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습 수업 복습이잖아요. 네네, 그쵸. 예습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그 예복습을 되게 저도 중요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5회 예복습이라는 그 제 저만의 방법을 썼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그건 그냥 제가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게 원래 사실 공부법에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몰랐고 네, 몰랐고. 그냥 제가 했었거든요. 학생 아니죠? 학생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 일요일 날에 그 주에 배울 것을 전부 다 이제 예습을 하고 5일치를 전부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전날에 이제 예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배울 과목들을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은 직후에 쉬는 시간에 그 배운 과목을 또 복습을 하고 또 이제 수업이 다 끝난 후 방과 후에 그날 배웠던 과목들을 전부 다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에 일주일째 배웠던 그것들을 전부 복습을 하고 단관화 시켰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토요일 날. 네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5회 예복습, 예습 2번, 복습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복습을 정말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오해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국어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네네. 나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네네. 국어거든요. 네네. 국어 예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부 다 내신에 국한된 얘기예요, 일단. 네네. 그래서 이제 내신을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일단은 일요일 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가 뭐 일주일에 한 4번 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4번 동안 한 어느 정도까지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걸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요일 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수업 시간 전날에 이제 그 다음날 배울 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가겠구나 그걸 이제 예상을 해서 예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쉬는 시간에 그날 배웠던 작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학 작품 위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역시 수업 시간 다 끝나고 방과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많잖아요. 네네. 지문을 지문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냥 읽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 이제 지문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그냥 풀고 그걸로 예습을 대비하신 거예요? 그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이때 하지 않았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딱 그 내신 공부할 때 본격적으로 내신을 할 때 그때 개념을 몇 번 더 보고 그리고 완벽하게 개념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정말 지문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이 하나 있으면 시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표현법은 뭐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막 봐주고 근데 이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뭐 주제의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파악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문제를 풀지 않고. 네네. 그래서 이 예복습할 때는 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하세요 교과서 갖고 하신 건가요? 네, 이제 교과서랑 그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물. 네,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썼다면은 자습서. 네,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출판사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딸려 있는 그 자습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봐서 그거에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예습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어느 정도 되면 시험 기간에 다시 문제를 풀고. 네, 시험 기간 때도 뭐 이제 그 출판사에 딸려 있는 그 평가 문제집.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나와 있는 지문을 얼마큼 내가 잘 소화했느냐. 네, 그쵸.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추후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도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을 이해하는 거, 지문의 표현법 뭐가 쓰였고 막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방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단 방과 후 시간에 주로 이제 학교에서 석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석식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과 친구긴 한데 이제 항상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반은 달랐지만 그렇지만 이제 수업이 다 끝나면은 같이 이 친구랑 그 학습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석식을 먹고 그리고 석식을 먹고 뭐 바로 공부를 하는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약간 그 교무실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교무실 보통 이제 가기 싫어하는 그 교무실은 이제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놀러 가서 뭐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쉬다가 네 와가지고 이제 그 학습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친구가 학원이 있는 날에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바로 이제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쭉 그 이후로는 쭉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1, 2때까지는 사실 좀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새벽까지 거의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한 1시 반? 막 뭐 이럴 때까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는 약간 컨디션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수능 시간표대로 조금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한 11시 반쯤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은 보통 몇 시에 잔 거예요? 뭐 고1, 2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자서 한 2시? 2시 정도에는 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 반쯤에 들어가서 한 뭐 빨리 자려고 최대한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해서 왜요? 이제 아무래도 다음 날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유튜브나 네. 웹툰을 네. 조금씩 보는 시간도 있긴 했었으니까 뭐 사실 1, 2학년 때도 그랬으니까 사실 뭐 바로 잤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단은 그 정도에 자려고 노력은 했었고 뭐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끝나고 30분 내외로 좀 자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고 실질적으로 잤던 거는 한 30분 정도 더 후에 그래서 뭐 한 고1, 2 때는 막 2시 반 뭐 이렇게 잤고 이제 고3 때는 뭐 한 12시 반, 1시 뭐 이 정도에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학창 시절 때 네. 내가 공부 습관을 잘 만들게 했던 그 가장 큰 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저는 플래너라고 플래너.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플래너라는 게 어찌 보면 시간을 가장 잘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플래너를 쓰면은 내가 어떤 시간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대에 다른 걸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 사실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길로 새지 않을 그런 수단이 돼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이 플래너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너 갖고 나오셨죠 오늘? 네, 이제 플래너를 제가 이거 고3 때 쓰던 거라서 네,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갖고 왔던 건데 이거 제가 되게 재밌게 만드신 봤던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이거요? 네. 이거는 산 거긴 한데 제가 네네네. 되게 재밌게 봤던 그 에이틴이라는 드라마 네. 그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제가 좀 이걸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안에 내용은 이렇게 돼요.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과목별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전날 이걸 세워가지고 내일은 뭐를 해야 될지 뭐 국어는 뭐 어떤 거를 뭐 몇 페이지까지 할지 이런 것들 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과목별로 이걸 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뭐 이제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나서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언제는 또 뭐 어떤 책을 풀고 어떤 개념을 보고 이런 것들 아예 구체적으로 다 정해 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대별로도 계획을 세웠고 또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은 그날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피드백은 몇 분 정도 했어요? 피드백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했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 정도로 끝낼 네, 수 있게.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게 딱 뭐 알아보 좀 더 열심히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분발하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되게 이 인강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분발의 의미로 이제 이걸 썼는데 사실 저는 아랍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좀 보면은 네네. 국어, 영어 그 순수하게 학습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다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실천한 거는 V 표시를 하고 모칭에 X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거의 지킨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네네. 그 사실 양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이걸 다 한다는 게 사실은 양이 되게 많은데 그만큼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네네. 잘 관리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때 못한 거 보통 뭐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는데 네네. 좀 보니까 이거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계획을 약간 되게 과다하게 세웠던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못 지키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아무리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래도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 네. 자신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좀 가혹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거에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자책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좀 찾으면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다음 날로 미루기. 다음 날 계획을 세울 때 오늘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루기. 라는 방법을 쓰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진 않았지만 추천을 드리는 방법 한 가지는 이제 일요일 날을 비워둬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못한 과목들, 이제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했던 그 공부를 일요일 날 몰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시간은 이제 블랭크로 이제 빈칸으로 둔 거죠. 네네. 이게 제가 그 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방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한 것들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또 이제 쉬면서 약간 충전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이 최근에 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네네. 이제 인강으로 수업 듣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로서 이렇게 좀 이런 미션을 좀 주고 싶다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공부 습관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이번 주에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래너라는 걸 조금 세워가지고 좀 이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래너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습관이라는 걸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플래너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그 일주일만 하지 마시고 그 3주를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제가 들은 건데, 그 습관이라는 게 한 22일인가? 21일. 네, 21일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반복을 하면은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자기께 돼 가지고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게 더 힘들게 된다라는 맞아요.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그 검증이 됐죠. 네네. 그래서 3주 정말 눈 딱 감고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3주 동안 플래너를 작성하시면서 이거대로 몸을 만드시는 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방금 몸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사실 저도 이제 몸을 만들려고 그 시간에 딱 맞추려고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수능 시간표대로 살려고 고3 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하고 10시까지 국어하고 이제 10시 반부터 수학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는 시간표대로. 거를, 네, 이거를 저도 한 달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게 어느새 이제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다른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네, 뭐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네. 자기 성취감을 맛봤던 것들. 네네네.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네. 플래너? 네, 역시 지금 플래너를 일단은 작성을 하시는 거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으시면서 나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다. 예,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다를 수 있는 거는 의지. 사람 누구에게나 그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